저희 워치독의 이 보도가 이번 주 정치권을 그리고 법조계를 뒤흔들 것 같습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성명도 낸다고 사실 좀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민주당 성명도 낸대요. 네, 보도 화면 띄워주시죠. 자,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건 지난해 9월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최소 지난해 3월부터였고 4월에는 이미 강혜경 씨의 휴대폰도 입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마쳤다라고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5개월 넘게 이런 것들을 은폐해왔고 그때 동안 이제 윤석열 일당들은 계엄을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이게 저희의 이제 보도였고 이제는 이걸 다 모든 정치권에서 다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추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도대체 맞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을 했길래 이거를 급히 덮어야만 했는가 저희가 취재를 했죠. 사실 어제 저희가 강혜경 씨 쪽을 접촉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술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라고 간신히 좀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 우리 김성진 기자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1년 가까이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이제 문게 왔었는데요. 강혜경 씨 측을 만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 4월 10일 전에 이미 4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4차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 조서도 4차례 썼다라는 거네요. 이미 맞습니다. 진술 조서 4차례를 쓸 때 김건희 씨,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김영성과 명태균의 공천을 대가로 한 세비 반당 사건 모두 다 낱낱이 진술을 했는데 의문에 검찰이 단 한마디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 뒤로 9월 5일이죠.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뭉갰다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지금 이제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와 연루돼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 이 강혜경 씨가 검찰이 진술한 내용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특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선 직후에 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면서 갔다 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오더라. 3만 6천 들고 가서 공천 받아왔던. 이런 내용까지도 2024년 4월에 그 4차 진술조서 안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이제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완전 핵폭풍으로 만들었던 10월 달에 처음 나왔던 건데 언론 보도 이미 검찰은 4월 달에 그걸 이미 강혜경 씨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강혜경 씨는 당시에 검찰을 믿고 핸드폰까지 다 제출을 하셔가지고 포렌식도 전부 다 하고 USB까지 이미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갔다 왔다 명태균 씨가 그리고 근데 돈은 못 받아오고 김영선이 공천만 오히려 얻어왔더라.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내용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이거 더 수사 진행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덮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제 더 수사가 진행될 줄 알고 추가로 출석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안 부르더라.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저 중요한 진술을 이제 확보하고 난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창원지검장이 김성훈 지검장에서 정유미 지검장으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물론 이제 친윤 검사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김성훈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에게도 충성파긴 하지만 한동훈에게도 충성파고 이미 4월 직전에 2월 달에 이미 윤한 갈등이 시작이 돼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실하고 한판 붙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윤석열은 좀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 특히 한동훈하고 가까운 애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심이 싹 텄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창원지검을 이 한동훈하고 가까운 애한테 맡겨서는 안 될다 싶어서 수사 능력은 좀 떨어지는 B급이긴 하지만 충성심은 훨씬 강한 정유미를 이 소방수로 이때 투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강혜경 씨의 2024년 4월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건 지금 저희 언론이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구체적 진술을 했었냐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보도를 보고 내일 성명을 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많이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저희가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설명했던 건데 작년 3월에 창원지검에서 이제 조사받으라고 통보해서 이제 출석한 건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4차례 출석했고 4월 총선 전에 그리고 모두 진술 조서까지 썼고 그 진술 조서의 내용은 명태균이 돈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김영선 공천만 받았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금 확인돼서 지금 처음으로 언론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강혜경 씨 쪽의 증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는데 오늘 좀 핵심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4년 4월 총선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에 거의 매일같이 출석했다 그래요. 4차례 진술조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수사관한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강혜경 씨는 이때만 해도 이게 검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사과 무슨 수사과 뭐 이런 데에서 조사를 받았던 거였고 그런데 이 수사관이 믿지를 않길래 증거가 있냐? 이렇게 뭐 명태균이 뭐 공천 대가로 반 나눈 거라 그러는데 증거 있냐? 안 믿길래 내가 그러면 녹취록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했고 무려 5시간 30분을 걸려서 검찰이 포렌식도 다 해서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줬다. 이런 뭐 상세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로 주라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일 찾아가라 했는데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가져갔던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님도 포렌식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5시간 30분 포렌식 했으면은 뭐 웬만한 거 다 가져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징을 뜨고 이미징 뜬 걸 가지고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총 5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이제 강혜경 씨, 그러니까 근데 입회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렌식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불렀다고 해요. 그 내용 더 보시죠. 포렌식을 한 뒤에 이제 검찰이 텍스트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수사에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면서 텍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강혜경 씨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나 김건희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왜냐면 자기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녹취록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이렇게 좀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걸 또 따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게 어차피 내가 지금 4번 조사를 받았는데 뭐 5번, 6번, 7번 계속 오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거는 좀 뒤에 물어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4년 4월 그러니까 총선 민주당 압승 직후에는 부르지도 않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통보도 없고 그냥 아무런 게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태균이 자기한테 이 선관위 사건 없어질 거야. 뭐 안심해. 하여튼 강혜경 씨에게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강혜경 씨는 어떻게 검찰에서 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9월 달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던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4월 총선 직전에 강혜경 씨로부터 이런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누군가 그 측근을 공천을 줬다 이런 게 그 총선 직전에 만약에 그 검찰에서 확보가 됐다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동시에 가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경비박산 내려고 했겠죠. 검찰은 이 증언을 들어봤을 때 검찰이 이제 포렌식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단 명태균하고 김영선 선에서 끊어야 된다. 예, 더 뻗어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아마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것 같아요. 커 보이죠. 제가 가끔 이제 가루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을 했으면 가루가 되도록 수사를 당했을 거다 이렇게 가끔 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뭐 거의 이제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거의 뭐 원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괴롭혔을 거다. 가루 갖고는 부족해요. 먼지 뭐 이런 이재명 거 대표가 몇 년 당한 걸 보니까 이 가루 갖고도 부족해. 나노 단위로. 거의 나노 단위로 분절해가지고 계속 기소하고 네, 사람을 말려 죽였지 않았을까. 중성자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중성자. 예. 이렇게 느긋한 수사를. 그렇죠.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2024년 9월 30일에 검찰이 김영선, 명태균, 여기 이제 강혜경까지 사실 포함된 거예요. 예.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9월 30일 날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던 건데 이제 저희 워치독의 보도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시죠. 2024년 9월 30일 역시 이제 강혜경 씨 집으로 아침 9시에 검찰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검사 박진형과 네. 수사관들이 찾아왔는데 2024년 4월 10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4월 초에 USB랑 휴대폰을 다 제출했는데 또 받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다 제출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듣기를 강혜경 씨가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은 이젠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부득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미 제출 플러스 압수수색은 언제가 처음이었냐면 2024년 4월 초였던 겁니다. 네. 그거를 직전이네. 검찰은 숨겨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을 이미 했었다, USB 확보했었다, 휴대폰 확보했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된 거? 그렇죠. 네. 5개월 동안 된장 묵히듯이 묵혀놨다가 이제 부랴부랴 꺼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강혜경 씨는 그러나 뭐 뒤늦게 압수수색을 뭐 또 왔지만 어쨌든 반가웠대요. 네. 왜? 제발 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랐거든요, 이분은. 그렇죠. 그래서 다 협조를 해주고 다 또 한번 가져가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다만 물어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수사받은 건 전 뭔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제서야 설명해줬다라는 건데 사실 강혜경 씨 그때 검사한테 수사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 이거 수사 무마될 거라는 그 말이 이거였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두 다 처음 나오는 강혜경 씨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사건을 지 맘대로 5개월씩이나 된장 묵히듯이 이렇게 묵혀놓고 부랴부랴 이제 쇼하고 이게 참 그때 그렇죠. 강혜경 씨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압수수색 날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제 담당 검사시냐고. 아니 진지하게 지금 2024년 3월 4월에 수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한 번을 검사님 얼굴을 못 봤다. 드디어 만났다.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은 예전에 4월 달에는 검사가 아니고 그 수사관이 수사를 했던 것이고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니까 이제 새롭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선관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거잖아요, 사건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수사관한테 배당되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배당이 되죠. 그러면 그 검사가 그 사건을 직접 자기가 이제 하지 않고 수사관들한테 이제 그 수사를 내려보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사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체제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상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통과됐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죠. 화면 띄워주시죠. 자, 강혜경 씨의 첫 소환 조사일이 우리는 모두 2024년 10월 2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서 11시간 넘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보도만 있었는데 이제 저희 워치독의 취재로 강혜경 씨의 첫 소환 조사일은 2024년 10월 24일이 아니라 2024년 4월
초로 확인이 네. 됩니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4번 맞습니다.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검찰이요. 네. 우리 김성진 기자가 이거 직접 취재하셨죠? 놀랍게도 이 내사 종결을 했었다면서요? 이게 네. 뭔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공소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2024년 4월에 이미 강혜경 씨한테 모든 걸 확인해 놓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시효를 놓쳐가지고 공직선거법은 내사 종결로 조용히 처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기소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수사 기록 입수해야 되는데 내사 종결 날짜를 좀 확인해야 돼요. 네. 저기 이미 내사 종결을 해놓고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그죠?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 아마 변호인들도 좀 정확히 서류를 못 본 걸로 알고 있고 보도에 따라서 10월 10일이라고 이렇게 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게 마지못해 언론에 밝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사실 이미 다 내사 종결을 해놓고 그렇죠. 그죠? 저게 네. 이제 막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기소 통보를 하는 경우는 이제 다 통보를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진정 내사를 해가지고 내사 종결하는 건 굳이 이 수사 진정했던 사람한테 또 통보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명태균이 또 뭐 한 4월달에 강혜경 씨한테 이거 수사 안 하고 잘 넘어갈 거야. 그리고 뭐 창원 뭐 이쪽 경찰청하고 뭐 검찰청 다 충성 다짐했다 이런 얘기. 했던 거로 그 시기에 이미 다 그 내사 종결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좀 나오는 거죠, 저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런 거 걸리면은 전광석화 같이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나노 단위로 쪼개져서 기소됐을 거라니까. 꼭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거는 이렇게 된장 묵히듯이 묵혀놨다가 좀 시간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면 내사 종결했다고. 따지고 보면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죠. 사실 수사기관으로서 처벌받아야 될 문제예요. 이렇게 불공평하지 저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사 종결되면 이제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캐비넷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김영선이 뭐 거물이 된다든지 검찰이 뭔가 좀 이렇게 통제 할 인물이 되면은 꺼내는 거죠. 이제 묵혔던 캐비넷에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다 여기 경찰, 검찰, 우리 강정우 기자님도 출입해 보셨지만 이렇게 4회차나 진술조서를 쓰고 심지어 휴대폰 USB 제출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당하는 내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식으로 입건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사 수준이었다라고 검찰이 언론에 밝히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누구를 바보로 압니까? 물론 대부분 언론들이 바보처럼 이때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러나 저희 워치독의 매서운 취재에 결국 걸려들었습니다. 내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죠. 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세요. 2024년 1월 3일 기사입니다. 이거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였는데요. 이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고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갑자기 뜬금없이 가지고 나와갖고 이 사건 이미 내사 종결했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속인 겁니다. 이거 지금 다 놓쳤어요, 언론들이. 자, 강혜경 씨에게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더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답변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창원지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좀 따져보지 않으셨냐? 왜 지금까지 왜 수사도 안 하고 뭐 하셨냐? 왜 이제 와서 수사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진술조서를 이제 쓰는데 1회차 진술조서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나 지금 4번 그 전에 다 진술조서 쓴 게 있는데 그럼 또 5회차 진술조서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수사과에서 한 거는 포함을 안 하고 별도입니다. 그건 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수사권은 창원지검 소속 아닌가요? 맞죠. 뭐 간판이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뭐 청원지검입니까? 여기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질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진 기자가 오늘 창원지검에 직접 답변을 좀 들어봤죠? 네, 권유식 차장검사님. 여러 차례 연락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맑더군요. 그분 말씀은 그래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자기가 조사 보고서 그 수사 보고서 받고 확인해 보니 틀리지는 않고 다만 우리는 진술한 내용 그대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에 4차례라고 왜 5차가 되지 1차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경찰에서 송치해서 만약에 검찰로 넘어온다. 그분이 그대로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1차부터 1회부터 다시 넘버링이니까 번호를 붙인다 해서 1차가 되는데 우리 창원지검 수사관 검사가 없었으니까 경찰로 보면 된다. 실무상 그렇게 한 거다. 이 무슨 이거 말도 안 돼. 뭐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수사관은 창원지검이 아니라 청원지검에서 창원지경인가요? 뭡니까 저거? 뭡니까? 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지금 공보관이 이제 우리 전화를 잘 안 받다가 지금 오후 늦게 통화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거 말을 좀 논리를 만들어내느라고 한 몇 시간 분주했던 것 같아요. 나 저런 논리는 저 처음 듣거든요. 지난주에도 사실 공보관 할 때 구구절절히 문자 보내 답도 안 하시더니 지난주에 한번 뜨끔했나 봐요. 민주당에서 성명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한글로 적혀있는데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 분명히 그 앞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강혜경 씨 얼굴 나오는 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변호인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강혜경 씨 말씀은 앞에 수사과에서 한 거는 포함 안 하고 별도입니다. 뭔 뜻인지 몰라. 근데 그 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실무상 그런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게 좀 많이 궁색해 보이죠. 그 네 번의 조서는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증거자료 다 증거자료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빼고 싶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서를 빼고 이제 그 법원에다가 그 수사 기록을 넘기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넘기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아마 이제 변호인이 그때 공익제보자로 해서 이제 변호인이 같이 들어는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워낙 경황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의 이제 설명이었는지는 먼저 좀 캐치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앞서서 그 2024년 4월달에 그 받았던 4차례의 그 조서가 그대로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검찰의 설명은 있다라는 건데요. 강진구 기자님 말씀대로 요거는 좀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여튼 다 징계를 하든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범죄죠. 범죄죠. 탄핵감입니다. 이거. 자신들의 이제 직무유기를 사실상 이제 은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뭔가 검찰이 창원지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도 남을 증거들을 찾아놓고 적극적으로 은폐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상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원지검의 부실수사 의혹 타임라인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12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연히 검찰에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도 이 사건을 인지해서 그죠 파악했던 것으로 역시 이것도 저희 워치독의 단독 취재로 확인이 됐었고요. 저 무조건 모든 선거 범죄는 당연히 대검에 보고가 돼요. 전국적으로 양형을 통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거범은 전부 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 3월 달에 이게 대검 범정에서 요걸 인지했던 게 왜 중요하냐고 저희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때 직후부터 윤석열 일당이 계엄을 준비했던 것이 이제 공소장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0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 걸러 하루씩 강혜경 씨가 출석해서 4차례 출석했고요. 휴대전화, 포렌식 다 했고 USB도 이미 제출했다고 하고요. 자, 이때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때 이후로 수사가 중단됩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윤바라기 정유미 수사 능력은 B급이지만 충성심 면에서는 전임 김성훈 검사장보다 훨씬 더 로얄티가 높은 모치독설에서는 비대로 알려진 그분. 비대 검사. 비대 검사. 자, 9월 5일 뉴스토마토 김건희 공천 개입 보도가 나왔죠. 그러고 나니까 부랴부랴 창원지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서 언론에 마치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요. 그런데 10월 10일 슬슬쩍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내사종결했다라는 것을 슬쩍 언론에 이제 흘리고 언론은 뭐지? 근데 너무 막 판단을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넘어갔어요. 후루룩. 저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법기술이라고 얘기해요. 법기술. 법기술이 들어갔군요.
자, 10월 24일 날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 출석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론들은 다 1차 조사로 첫 조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5차 출석 조사였고요. 11월 15일 명태균, 김영선이 이제 구속됐죠. 네. 구속되기 직전에 명태균이 이제 USB를 담아가지고 용산을 압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한 달이면 결코 무너진다고. 실제로 보니까 21일 걸렸네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몇 개월 동안 이 수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는 마치 그냥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내사 종결 내고 뭐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알려 넘어갔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강혜경 씨가 무슨 진술을 했다? 명태균이 돈 받으러 윤석열을 찾아갔다가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만 받아왔다. 이런 엄청난 증언을 확보하고 부랴부랴 캐비넷 속에 집어넣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 저희가 오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하면은 4월 총선 전까지 그 명태균 수사는 친윤 라인들이 이제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은폐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9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지면서부터는 이 친윤 라인들이 덮으려고 하다가 이게 친한계 라인들한테도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 계엄 직전에는 사실상 수사 주도권이 친한계 쪽으로 사실상 좀 넘어갔고, 근데 지금 이제 상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게 사건이 이송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앞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를 끊임없이 협박하는 도구로 그때마다 또 언론 플레이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명태균 게이트는 이거 한동훈의 그리고 한동훈계에 있는 이 검찰, 정치 검찰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저희 워치독의 단독 취재 이제 하나 푼 겁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저희 워치독 팀의 보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남상건 변호사를 지금 이제 명태균 씨의 이제 그 황금폰을 다 보신 변호사로서 지금 핫한 분이죠. 저희가 어렵게 인터뷰하고 왔다면서요, 김성진 기자. 이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창원에 내려가가지고 남상건 변호사의 차량을 직접 얻어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좀 동행 취재를 허재영 기자와 제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검찰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정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알려진 게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핸드폰 튀겨버리지 그랬냐 뭐 요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수사 무마 정황들이 저희 인터뷰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남상건 변호사 접촉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자도 이 검찰이 왜 이걸 은폐하려고 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왜 이렇게 흥분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질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더라. 워치독 기자가 처음이다. 당장 내려와라 해서 저희가 사실 내려갔는데 이게 언론의 취재 관점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 취재 대상입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은폐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거를 또 요리해 갈지 이런 것들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기자도 남상건 변호사에게 그걸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희는 약간 의외였어요. 물론 저희는 그 덕에 이제 남상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던 거지만 말단부 지엽적인 것만 좀 파고들고 있다고. 중요한 거긴 하죠. 지엽적이라기보다 중요한 건데 아무튼 검찰 감시에 너무 게을러요. 그렇죠. 언론이 이제 그 검찰을 감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검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검찰이 수사했던 정보들 얻어내려고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 검찰의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검찰이 숨기려고 하는 그 은폐한 사실 그리고 은폐한 의도를 우리가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